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DK입니다. 오늘은 구형 SM 삼성자동차의 첫 모델이죠. SM 특히 주력 모델은 520에 대해서 리뷰를 시작하는데 주로 역사, 뭐 에피소드, 뭐 그런 어떤 왜냐면 뭐 이 520이야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모델이고 뭐 특별히 뭐 많은 리뷰가 지금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더 말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뭐 번외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이 본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520L입니다. L이면 그래도 이제 520 중에서 상위 트림이죠. 최상위 트림이고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전자동 에어컨이라든지 CD 플레이어 뭐 그다음에 가죽 시트 거의 저기 뭡니까 520V나 525에 들어가는 그런 재질과 흡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죽은 지금 보더라도 뭐 해지거나 이런 데 전혀 없어요. 20년이 지난 이게 2003년 모델인데 20년이 지나도 여전합니다. 확실히 품질 하나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ECM 룸미러가 장착되어 있고요. 뭐 그리고 뭐 다른 뭐 특이점은 없습니다. 여전히 잘 굴러가고 잘 나가고 확실히 한번 썩어도 춘치다. 뭐 이런 말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실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520V로 가면 당연히 엔진이 바뀌고요. 그리고 이제 525V로 가면 전자식 엔진 마운트 조금 더 진동을 갖다가 없애줘가지고 뭐랄까 좀 더 부드러운 더 이제 승차감 일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음에 일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전자식 서스펜션 정착이 되죠. 댐퍼 장착이 돼서 그게 이제 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차값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죠. SM520의 기본 모델이 아마 한 1500 정도 할 거예요. 1400에서 1500 하는데 525 같은 경우는 250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던 걸로 기억을 하고 본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1800 한 만원대 중반 L이는 이제 좀 그 정도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이제 엔진과 이런 어떤 그런 기본적인 것만 빼놓고 거의 뭐 옵션은 비슷해요. 525V랑 비슷한데 이제 풋브레이크가 없고요. 이제 520 같은 경우 이게 핸드브레이크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조명 이제 조절 장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불운의 차죠. 불운의 차. 1995년에 르노 삼성이 설립이 됩니다. 이 당시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아시다시피 부산에 이제 저쪽 오늘로 치면 이제 거의 어딥니까 김해 뭐 요즘에 이제 그쪽에 명지지구라 그러나요? 뭐 하여튼 그 장유동 쪽에 이제 엄청난 그 아파트 신도시가 들어섰는데 그 뻘에 이제 공장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때 김영삼 정권이었는데 이 사실은 자동차 회사가 우리나라에 꽤 많았죠. 뭐 현대도 있고 기아도 있고 대우도 있고 쌍용도 있었는데 그 자그마한 나라에서 또 하나 설립을 한다 그러니까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부산의 어떤 지역 경제를 살린다 이러면서 이제 공장을 지었는데 그 부지가 절대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아니었습니다. 바닷가에 근접한 뻘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파일을 박는 데만 거의 1조를 가까이 돈이 들어가고 엄청난 시간과 세월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집념이었죠. 평생의 수건이었던 삼성자동차를 짓습니다. 자, 사실 이게 조금 올라가면 역사를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전두환 정권 신군부 때 산업 합리화 정책이라는 게 그런 명목 아래 어떤 산업을 갖다 재편을 합니다. 이제 기존의 박정희 정부가 경공 시대를 열었고 그다음에 이제 빠른 경제 정책에 이제 어떤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경제 정책의 전환을 이제 중공업 쪽에 포커싱을 하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하시고 나서 전두환 신군부가 이제 정권을 쥐는데
그 당시 이제 오일셔기다 이제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었고, 기존의 중공업화를 지지했던 상공부 라인이 퇴출이 되면서 이제 경제기획원 라인이 들어옵니다. 이 경제기획원 라인 같은 경우는 이 중화학 공업, 헤비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걸 어떤 명분을 쌓아가지고 이제 합리화, 재편을 하자. 그래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산업별로 이제 중복 과잉 투자가 됐다. 그래서 재편을 하자. 그래서 몰아주기로 해가지고 이제 재편을 했는데, 가장 이 시장 경제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죠. 어쨌든 간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승용차 부문은 현대와 세안이 생산을 하고요. 트럭이나 버스는 기아, 그리고 이제 뭐 상용차 이런 것들은 이제 아시아자동차가 하기로 이제 했다가, 당연히 이 부작용이 일어남으로써 82년도에 백지화가 됐었죠. 그래서 상당히 그런 역사가 있었고, 삼성자동차는 이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결국에는 이제 평생을 쓰고 하는, 왜냐하면 이제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견제를 했어요. 삼성차가 이쪽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를 했고,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김영삼 정부 때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냥 제가 사실 이러한 굳이 이게 오래된 이 SM에 대해서 이런 영상을 남긴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역주행을 해요. 요즘 뭐 차트 역주행이라고도 하는데, 그쵸, 음악 같은 경우는 차트 역주행, 뭐 발표된 지 몇 년 된 노래가 다시 막 상위권 차트에 랭킹되고 이런 현상을 얘기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한창 반도체 파동이 일어났을 때는 중고차 가격이 오르다가 요즘에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얘는 떨어지질 않아요. 특히 삼성자동차의 되게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찍었던 새로 이제 이 르노가 인수하고 나서 나온 삼성차는 거의 감가상각이 최고인데, 옛날에 초창기 모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이 점점 올라가가지고 내려올 줄 몰라요. 내려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비결이 뭔가? 뭐 비결이라고 할 거 없이 그냥 차가 내구성이 좋고 고장이 없고 타본 사람들이 워낙 인정을 하니까 이거는 뭐 일본 차다, 일제 차다. 뭐 하지만 그 당시 20년 전의 일제차가 요즘의 일제차랑 뭐 당연히 다르고, 우리나라 한국 차랑 뭐 요즘 나오는 한국 차랑 그건 뭐 비교도 안 되는 건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인기가 높은 거는 가성비가 좋을 뿐 아니라,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는 결국엔 내구성이 좋다. 그리고 내가 이 돈을 내고선 타더라도 뭔가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 이런 판단 때문이겠죠. 오히려 L47 르노 SM5 그 조스바 있죠. 조스바 가격이랑 525V랑 구형 SM525V랑 가격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신기하죠. 그런 거 보면 참 재밌는 현상이긴 한데, 그만큼 도대체 이 차가 가진 매력이 뭐냐, 이런 건 이제 주행편에서 나오겠지만, 솔직히 이렇게 보면 뭐 안에 보면 그냥 평범해요. 평이하고, 뭐 어떻게 보면 고장이 안 나는 게 결국에는 기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뭐 그래도 제 기억에는 예전에 이 차의 경쟁 모델이 그랜저 XG였어요. XG를 타면 참 조용하다. 그 당시 획기적이었습니다. 조용하다. 물론 기름을 많이 먹지만 그랜저 XG 같은 경우는 조용하고 승차감 좋고 여러 가지로 뭔가 럭셔리, 엑스트라 글로리라는 저거에 맞게, 엠블럼에 맞게 저거 나왔어요. 근데 그걸 비교해서 525V를 보면 뭔가 그냥 그래요. 좀 동글동글 유선형인 유선형 뒤에 이렇게 테일램프 같은 유선형으로 나왔잖아요. XG 같은 경우. 근데 이제 SM5 525V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이 닛산 티아나를 플랫폼으로 뼈대로 만드는 차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똑같죠. 일반 뭐 SM518서부터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그저 그렇다. 이제 근데 일단 차를 타보면 XG보다 더 조용하고 더 승차감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525V가 확실히 다르다, 이런 이미지가 각인이 되어 있죠. 지금 타더라도 525V는 기름을 많이 먹는 건 단점이긴 하지만 그 이외에는 훌륭합니다. 관리 잘 되는 차 타보면 장고장도 적고요. 부품 수급도 모르겠습니다. 부품 수급까지는 제가 알아보진 못했지만 뭐 어찌됐든 뭐 구할 수 있겠죠. 뭐 폐차장에 가더라도요. 자, 근데 좀 뭔가 아쉬운 건 뭐냐면 이제 보통 라인업이 그렇게 돼 있죠.
518, 520, 520 V, 520 그다음에 525V죠. 그래서 1.8 4기통 16밸브, 2.0 16기통 16기통, 그리고 그러니까 2.0 4기통 16밸브, 그리고 2.0 V6, 그리고 2.5 V6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V6 엔진 같은 경우는 뭐 알루미늄 엔진이다. 그래서 또 이렇게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이제 뭐 최고였죠. 물론 이제 미션은 이제 그 당시 이제 현대 XG 같은 경우 현대 이제 그랜저 XG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네들은 5단 미션이다 막 이렇게 홍보를 했지만, 사실 이 뭡니까, 이 좀 약점이라고 하면 525V 같은 경우 이제 4단 미션이었죠. 하지만 그 위에 뭐 엔진이 알루미늄 블록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앞선 기술이었습니다. 닛산 티아나는 내수명이고요. 닛산 맥시마죠. 수출명은. 그쵸, 베이스가 됐던 모델이고요. 그 당시만 해도 닛산이 기술력은 현대보다 월등히 나았었죠. 지금이야 이제 사실 뭐 현대가 닛산은 앞섰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도요타에게는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확실한 거는 그렇게 라인업이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 이 닛산 이제 삼성 공장을 짓기 전에 프로토타입으로 삼성 임원들한테 SM530이 지급이 됐었습니다. 즉 530은 V6 3.0이죠. 근데 그건 이제 거의 뭐 실험용 개념으로 지원된 거기 때문에 뭐 실제로 양산으로 해서 판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뭐냐면, 사실 518이랑 520이랑 뭐 크게 뭐 세금적인 면에서 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배기량도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518을 버리고 520, 그 다음에 520V도 뭐 525V가 있는데 굳이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520 4기통 16밸브, 그리고 525 6기통 2.5, 그리고 530 V6 3.0 이렇게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고속도로에 보면 이 530이 돌아다니고 목격했던 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요. 사실 이 SM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거의 다 이 부품이 일제였기 때문에 비쌌죠. 차값도 비싸지만, 근데 전혀 뭐 소유자들은 그걸 비싸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훨씬 어쨌든 그 당시만 해도 관세가 비싸고 수입자에 대한 어떤 개념이 훨씬 이제 국산차보다는 비쌌기 때문에 국산차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수입차를 탄다 이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인기리에 많이 팔렸었죠. 하지만 이제 IMF로 인해서 결국에는 비운의 이제 공장 문을 닫고 르노한테 집을 넘깁니다. 그 당시 르노 같은 경우는 이제 닛산을 인수를 했죠. 그래서 닛산을 인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확실히 팽창 정책을 폈는데, 그 일환으로 이제 한국에 르노 삼성자동차를 인수하게 됩니다. 왜냐 어차피 닛산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닛산의 파생 차종의 어떤 해외 플랜트, 해외 공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매력적으로 다가왔겠죠. 그래서 그렇게 인수를 해서 이제 오늘날 이렇게 이르렀고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인가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삼성카드가 이 지분을 르노 삼성차의 지분 20%나 19.99% 20%를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뭐 실적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각을 하죠. 매각을 하고 이제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르노도 계속 르노 삼성이란 브랜딩을 사용하다가 이제 더 이상 뭐 그 로얄티 지급도 굉장히 많은 액수를 주고 그러니까 어떤 최상승 때문에 그거를 정리를 하고 이제 현재는 르노란 브랜드로 나오고, 마찬가지로 KG 쌍용도 곧 이제 KG 모빌리티로 사명을 변경을 할 거라 합니다.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 삼성자동차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명불허전 명기입니다. 명기는 인정을 하는데, 과연 이게 20년이 지난 지금도 왜 이렇게 잘 팔리고 오히려 가격 역주행이 일어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궁금증이 일어나긴 합니다. 특히 이 자동차를 보면
진짜 겉에서 보면 그냥 박스형 그냥 네모난, 그쵸? 그냥 이렇게 그냥 사각 각진 그냥 저 차인데 막상 몰아보면 또 틀리거든요. 구닥다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질감이, 주행 질감이 결코 그 옛날 20년 전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OEM들의 어떤 지속적인 원가 절감을 해서 차가 이렇게 뭔가 신규들이 들어가고 뭐 그러긴 하지만 이렇게 뭔가 우리가 만졌을 때 어떤 그런 이 인지를 하고 또 이렇게 느끼는 어떤 감촉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만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향수도 불러일으키지만 뭔가 품질이 좋다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있고요. 특별히 MVH가 지금보다 떨어진 거에서 당연히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차가 그렇게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그런 이제 소음도 이렇게 사운딩도 만들어내고요.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뭐 내부 실내야 뭐 그쵸, 뭐 다 뭐 더 이상 뭐 설명드릴 게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뭐 에리 같은 경우는 나름 이렇게 저 뭡니까 이 전동 접이식 미러가 이제 수동으로 되는데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적용이 된 게 좀 놀랐습니다. 놀랐고 뭐 평이하죠. 뭐 이 에어컨 뭐 이건 평이하고 그리고 이제 핸들 리모컨 이렇게 리모컨이 있었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거는 이렇게 키 넣는 이 키박스에 이제 키를 뺄 때 이렇게 버튼이 있어서 버튼을 누르고 해야지 키가 빠집니다. 수동으로 열면 이렇게 전동 접이식 이제 수동으로 조절이 되고 이제 버튼식으로 조절이 되고요. 냉간이라서 지금 좀 이제 크기는 하지만 충분히 이 4단 미션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주행편과 어떤 또 다른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재밌는 뭐 이런 배경들, 뒷배경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뒷배경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사실상 저는 삼성자동차가 다시 그 삼성 그룹이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OEM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 하만을 인수했기 때문에. 하만은 사실상 전장장치에 들어가는 거의 대부분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1위에서 2위입니다. 굉장히 브랜드도 많이 갖고 있고요. 뭐 JBL, 뱅앤올ufsen 자동차 오디오 부문, 그쵸? 뭐 그다음에 뭐 마크 레빈슨, 뭐 다 여러 가지 브랜드만 해도 몇십 개가 돼요. 그리고 뭐 텔레매틱이라든지 어떤 그다음에 머세디스 벤츠에 나온 MBUX라고 그러죠. 머세디스 벤츠 유저 익스피리언스에 나온 이런 어떤 패널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만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상 뭐 요즘 전기차라는 거는 저 배터리가 다 공급받고 뭐 LG나 삼성 SDI에서 공급을 받고요. 그럼 뭐야?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테슬라 보면 테슬라에 들어가는 거의 많은 부품들이 현대 기아의 옛날 그 구형 차들의 어떤 차에서 그걸 개조해서 많이 들어간 게 많습니다. 뼈대 만든 건 어렵지 않고요. 그럼 배터리도 그냥 공급받으면 되고, 사실상 그럼 뭐 원점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삼성 자동차도 자동차에서는 마찬가지죠. 오히려 수많은 하만의 인수함으로써 내부화가 되면 오히려 사실은 자동차라는 게 결국에는 이 전장장치에서 더 갈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어떻게 전장장치를 고급화하느냐, 그쵸?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이제 아시다시피 그게 이제 넘사벽이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그런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내는 그런 부품, 오히려 그런 게 삼성이 더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다 라는 저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